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에 네. 저랑 한번 저녁 먹다가 네네. 대표님 요번에 신축하신 물건이 네네네. 어떻게 건축 설계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10억 원을 더 벌 수도 있다. 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얘기를 사업성. 제가 듣고서 네네. 그게 무슨 사례입니까? 네. 아니 똑같은 토지 위에 똑같이 건물을 올릴 텐데 똑같은 건폐율에 똑같은 용적. 그러니까 또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누가 지으면 10억 모자르고 누가 지으면 10억 더 벌고 네. 그러면 저는 10억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례 한번 제가 네. 소개해 달라고 네. 요청드립니다. 네. 그 진짜 같은 땅인데 네. 그리고 같은 건폐율에 같은 용적률 적용받는 땅이더라도 네. 그 기획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어떤 이유가 있죠. 방식으로?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네. 제 블로그에 있는 사례인데 네. 용산구 효창동에 우와. 다세대 주택 신축한 사례예요. 용산. 네, 준공된 지 한 3, 4개월 정도?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한 사례인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용산구 용문동에서 저랑 한번 짓고 건축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하는 케이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을 지었는데 용산 땅값은? 비싸죠. 지금 호가가 한 8, 9천씩 하니까 2종 일반 네네. 주거지역 기준으로. 근데 위치마다 너무 다르니까 무조건 이 가격이란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용산구 효창동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2종 일반? 네, 그래서 요 땅인데 네. 대지 면적이 한 56평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계획을 네. 했어요. 근데 그 계획 속에 그렇게 사업성을 올리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코너 땅. 네. 그래서 저희가 효창동에 대지 56평에 네. 허가 연면적 108평. 네, 108평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실제 허가받은 연면적 108평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실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실제 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네. 네, 그 그러면 면적은 그게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 네. 면적인데 네. 허가 면적에서는 빠지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쓰는 그 서비스 면적을 계산했을 때 158평. 그럼 50몇 평이 차이 나는 네, 거예요? 한 50평 정도가 더 늘어난 케이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네. 용산에서 건물 50평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데 네. 실제 쓰는 공간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포인트가 네. 이 건축물에 네. 이게 평면도입니다. 네. 1층의 평면도인데 지상 1층 평면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 네. 자, 이 부분은 용적률에서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허가 면적에서도 빠지고 전체 건폐율에서도 제외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기는. 그렇죠. 그거를 제- 서비스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그러니까 100평에서 네. 60평을 쓰는 게 60%를 쓴 거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저 면적이 한 1.45평쯤 되거든요. 한 1.5평이라고 보고 100평 부지에 60평이 아닌 61.5평을 쓰는 거예요. 취지가 혹시 장애인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일반 엘리베이터였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을 했으면 네. 100%에서 60%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그거를 초과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주는 이유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시공을 권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장애인들이 장애인 편하게 복지를 다닐 수 있게 위하여. 해달라. 네네.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면적이 네. 각 층별로 있는 거예요. 네. 용적률 산정할 때 각 층별로 약 1.5평의 면적이 더 늘어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엘리베이터였다 그러면 저게 네. 각 층별로 네, 다 용적률에 그렇습니다.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시면 네. 제가 표시를 한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발코니 확장,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도 용적률에서도 제외돼요. 네, 용적률에서 제외되니까 아까 이게 초과 용적률이 나와요. 발코니라고 해서 무조건 저 면적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발코니를 있을 텐데.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이게 또 층마다 있죠. 굉장히 넓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4층 부분에 이렇게 서비스된 이것도 용적률에서 빠지는 테라스입니다. 아, 테라스 넓죠. 면적. 예, 그래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요. 요건 이제 4층에 관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테라스 이런 식으로. 오, 예, 너무 테라스입니다. 예쁘네요. 그래서 네. 외부 테라스라서 음. 뭐 여기서 내가 뭐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차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요. 네, 좋죠. 그리고 5층에도 이런 테라스가 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다락입니다. 음. 다락 면적도 저희가 계산하는 네. 허가 면적에 나와 있는 용적률에서 제외되고 연면적에서도 제외돼요. 다락은 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은 완전한 층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완전한 독립적 거주가 가능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 높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음.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도 컸고요. 네. 이런 다락. 오, 네, 이런 다락.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건 그래서 뭐 서비스로 받았지만 활용하기에는 전혀 아, 그럼요. 문제가 활용이 없는. 충분히 네. 가능하죠. 그래서 법적 기준만 잘 지켜서 네, 공간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그 높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이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이거는 지금 네. 보시면은 이제 경사가 이렇게 져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높이 1.8m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높은 부분은 높고 네. 낮은 부분은 낮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높이를 조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서 책 읽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범사님 네. 책 좋아하시니까 아, 네네. 네,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면적을 모두 합쳤을 때 약 음. 한 50평 정도가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50평 중에서 네. 참 테라스는 제가 배제했어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각 층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그리고 발코니 면적, 네, 테라스 면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락. 그렇죠. 다락 면적 네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니까 네네. 50평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네, 맞습니다. 서비스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얼마의 이득이 생겼냐. 네. 제목처럼 네. 10억의 이득, 10억 이상의 이득이 생겼어요.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그냥 50평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50평이라고 봤을 때 네. 여기에 임대료 기준으로 전세 네. 시세가 평당 3천입니다. 음. 그러면 네. 이건 이제 그 분양하시는 전세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임대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50평을 더 지으면 네. 15억의 가치고요. 그렇죠. 분양가로 생각을 했으면 판매를 하게 되면 네. 전용 면적 실평수 기준으로 한 4천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 20억. 20억의 가치네요. 그렇죠. 네. 최소 15억에서 음. 20억 이상의 가치의 서비스 면적이 탄생한 겁니다. 음. 물론 용산구는 땅값이 비싸니까 네. 그렇지만 네. 그럼 뭐 어느 지역이든 이 그렇죠. 개념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더 이득이 큰 더 거죠. 이득이 큰 거죠.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 면적을 짓는 것도 건축이 되는 거니까 네. 그 허가 면적 외에 건축비는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비는 여기서 제한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15억에서 20억 사이의 가치 중에서 네. 건축비로 제하고 나서도 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으로 봐도 10억 이상의 가치 납니다. 네, 평당 아, 1,000만 원만 대단하네. 봐도 5억이니까요. 그러니까요. 50평에 아. 평당 1,000만 원 봐도 5억이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억 이상의 가치를 한 프로젝트.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시공 업체들에서 네네. 아니면 건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전부 다 이런 서비스 면적을 다 찾나요, 이렇게? 사회적인 네. 통용으로 되는 네. 그런 서비스가 있고 네. 그거를 유독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처럼?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네. 홍사님도 아, 네. 같은 사건이라도 훨씬 더 잘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저희도 기획을 할 때 훨씬 기획을 잘하고 또 시공도 경험이 예쁘게 많이 쌓이고 물론 그러면 경험이 제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경험과 사례가 제일 중요하고 또 아이디어도 또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경험 그런, 속에서 아이디어가 그런 나오니까.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토지가 비싼 지역에서는 네네. 이런 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네. 최대한 사업성을 올릴 수 있게끔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그냥 듭니다.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네네. 거기서 빠지는 서비스 면적을 잘 검토를 해서 네네. 이러한 수익을 더 갖자라는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아, 오늘 사례 너무 좋았고요. 네네. 오늘 또 많은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움되셨다니까 사례도 다행이네. 네. 네. 다음 사례 또 더 멋있는 걸로 네.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